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었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딸이 채용 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교수로 뽑히는 의혹에 대해서 이 김무성 대표의 딸 채용 과정이 이전의 채용 절차와 크게 달라서 이거 특혜 채용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교육부에 수원대 신규 교수 임용 절차 감사 결과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얘기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우선 교육부에 요청한 감사 결과 자료 혹시 받으셨는지요?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예. 보통은 뭐 이런 자료 요청을 하면은 빨리 오는 편인데 이걸 좀 평상시대로 속도가 안 나오니까 자꾸 이런저런 의심을 자초를 하는 것이죠. 예. 그 자료 요청한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혹시? 꽤 됐죠. 꽤 됐고, 교육부는 수원대에서 안 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요. 예. 교육부라는 것이 대학의 관리 감독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대학의 입장을 국회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식이면은 교육부가 혹시라도 특정 사학에 대변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도 속히 자료 제출을 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예.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정보도 뭐 100%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사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수원대가 좀 협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면 안 의원께서 파악하신 이 김무성 대표 딸 채용과 관련해서 의혹, 이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대목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 연말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원대학교에 총체적인 사학 비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교육부에 종합감사 실시를 요청을 했고요. 예. 다행히 교육부가 종합감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난 이번 연초에 종합감사 실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한 3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나와서 그중에 한 4건은 검찰로 고발을 의뢰한 상태거든요, 교육부가. 예. 그리고 지난 4월인가 5월에 KBS PD수첩에서 수원대 그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아마 그 담당 기자가 김무성 대표의 딸이 지난 8월에 교수로 임명됐다는 것을 이것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도 그전에는 요 내용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알아낸 건 아니고 이제 KBS에서 알아낸 거죠. 예. 알아낸 것이고 만약에 이제 KBS나 또 최근 한국일보의 지적처럼 수원대 비리를 비호할 목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따님을 수원대가 채용해 준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정치인과 사학 재단 사이에 뭐 일종의 이제 빠타가 된 거죠. 뭐 예. 전문용어로 이제 퉁쳤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김무성 대표님도 이게 만약에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은 수원대에게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하고 자료 요청을 오히려 촉구를 하고 또 대표님 스스로도 분명한 좀 해명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수원대 스스로도 이런 제기된 의혹이 돼가지고 이걸 좀 깔끔하게 해결해야지 김무성 대표라는 분이 차후에 뭐 대통령까지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게 뭐 좋지 않죠.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교육부에다 감사 의뢰해서 지금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이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금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여야 합의로 이제 국회 정상화되면서 곧 국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도 다룰 예정이신가요? 이건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이전에 예. 이 수원대 사학비리나 아니면 김무성 그 대표님 딸 부분 관련돼서 야당이 거의 뭐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를 않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좀 유감이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출마까지 염두에 둔 여당의 대표가 사학비리 관련해서 따님의 교수 채용 문제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요청을 해야죠. 예. 그런데도 거의 침묵 수준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뭐 물론 뭐 저도 좀 이렇게 나름 짐작하는 건 있지만은 예. 참 이러니까 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사학 비리를 여야가 아주 이럴 때는 협력을 잘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잘 옹호를 하는구나 뭐 그런 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은 좀 어떤 의원 개개인이 나서야 될 일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야당의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오늘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회의가 오후에 있는데요. 아마 이제 핵심 쟁점이 아마 이인수 총장의 그 증인 채택 문제일 거예요. 예. 아마 이게 아마 여당에서는 또 글쎄 뭐 야당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 부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으면은 대개의 경우는 해당 그 사립 대학의 총장 또 이해 당사자니까 예. 당연히 이제 국감장의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또 그분도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소명하고 해명할 그런 기회를 주자. 여야 간사가 뭐 쉽게 합의를 하는 게 당연한데 오늘 그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한번 저도 주의 깊게 오늘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 가운데 들리는 얘기 중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 그 유력 정치인도 좀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혹시 관련한 정보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새겨서 듣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관련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야 합의는 했고요. 뭐 국회 통과를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박수로 추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니다 이런 반박도 하는데요. 뭐 당 자체가 지금 뭐 온전하지 않고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넘어선 당의 중심을 지속시킬 수가 없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서글픈 상황에서 뭐 몇몇 의원분들이 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 속에 어제 등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투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치고 국회 내에서 투쟁을 선명하게 제대로 하는 분은 저는 못 봤어요. 네? 국회 활동 자체를 열심히 안 하는군요.
아니요,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 이제 국회 내에서도 상임위 가령 보면은, 여야 간에 이제 어떤 피할 수 없는 쟁점을 두고서 서로 이제 대립하고, 그때 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쓰는 전술이 파행이라는 거거든요. 예. 소수 야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뭐 대화를 하고 논리를 하다가 안 되면은 일단 이제 파행시키면서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행은 야당의 중요한 국회 투쟁 전술인데 현재까지 국회에서 투쟁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정작 국회가 열려서 이런 파행 전술에 또 적극적인 의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아주 그 연약한 야당 의원의 그런 그 속내를 합리화하는 그런 이제 어법이 국회의원의 투쟁 수단은 국회다 뭐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어제는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이 뭐 의총장에서 7시간 동안에 다수를 접하면서 예. 어떤 진실을 요구하면서 이 세월호법을 차라리 좀 시간을 두고 국회 동원을 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동원은 동원대로 하되 세월호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건 좀 따로 떼어서 가자라고 의원들의 목소리는 어제 좀 묻혀버렸군요. 됐던 거죠. 예, 그 예. 결과 어제 동원을 하게 됐고 내용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일단 뭐 동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입장을 떠나서 이것을 10월에 세월호법하고 유병헌법하고 또 정부 조직 개편안법을 세 개를 패키지를 묶어서 하기로 했는데 예. 완전히 우리는 이제 야당은 이제 혹을 하나 붙인 거라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제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핵심 쟁점이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인데 대통령께서 해양경찰청 해경을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그 반대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를 정부는 분리를 해서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이제 여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세월호법을 패키지로 묶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혹을 하나 붙이게 된 셈이죠. 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다 떠나서 물론 정부 입장도 중요하죠.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러나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아무리 여론이 불리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눈치 보고 타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이 규명을 위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얼마큼 야당이 내공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월 동안 이제 우리 내부에 큰 이제 숙제가 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 조직 개편하고 이제 맞물려 버리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세월호법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일정 정도 양보를 해야지 또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또 어느 정도 관철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패키지로 된 거 돼가지고 혹을 붙인 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